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하산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22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외국인 주민들을 대신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범죄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도움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서부경찰서 이우용필 경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화성 서부경찰서 외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용필 경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주민들이 경찰에게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란시스 필리핀 친구가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매우 위급한 경우와 또는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우 위급하여 즉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5초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즉시 현장을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살려주세요, 헬프미 등과 같은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누리 콜센터 또는 BBB 코리아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범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 또는 다문화 지원센터 등을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국적별 통역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접수된 범죄 피해 신고는 그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 통보가 되어 경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112에 꼭 신고를 하시고 이게 힘드시면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차 몽글씨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은행, 경찰, 금융감독관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사기 수법 문제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 모르다 보니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단이 근거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갈수록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바로 받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려온 전화가 은행, 경찰, 금융감독관을 사칭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돈 입금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돈을 이체를 하셨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 이체한 은행에도 신고를 접수를 하셔야 입금된 금액이 추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온 전화가 이렇게 은행과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돈 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니까 첫 번째, 의심을 하고 두 번째, 전화를 바로 끊고 세 번째,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영 캄보디아 친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중고나라나 페이스북에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입금을 했는데 물건도 오질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집과 기숙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나라나 중고 사이트, 페이스북 등에 저렴하게 올려져 있는 노트북, 휴대폰 등을 사려고 하다가 물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나라나 페이스북 등에 개인이 올려놓은 저렴한 물품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로 올려놓은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나라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개인 간의 물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무더기 중고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물품 금액을 먼저 입금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를 당하셨다면 물품이 올려져 있는 사이트 사진과 대금을 입금한 계좌번호가 전체가 나오는 계좌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신다면 통역이 가능하신 분과 함께 방문하셔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벤 방글라데시 친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대포 통장이 무엇이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친구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되나요? 네, 대포 통장은 통장을 사용하려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을 말합니다. 그동안 알아보았던 보이스피싱, 불법 사기 등에 이용되기 위해서 많은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통장 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값비싼 가격에 대포 통장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포 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접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소망 미얀마 친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은행 또는 환치기는 무엇이고 불법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네, 최근 외국인들 친구 사이에 불법 은행을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불법 은행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국으로 송금을 할 때 은행이나 등록되어 있는 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친구들이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송금해주는 비밀 조직을 불법은행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생계가 힘들어지다 보니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변종 사기 수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은행을 이용하거나 또는 불법은행을 운영하는 것 또한 외국환 거래법에 접촉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50억 이하의 금액을 불법 송금할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불법은행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개인 간 거래나 또는 불법은행을 통해서 적은 금액을 송금할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령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건당 500달러, 한국 돈으로 54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금액이 누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불법은행 조직들이 자국 가족들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된 것처럼 가짜 전표를 만들어 입금을 요구하거나 불법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변종 사기 수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더라도 금융업체나 등록되어 있는 송금업체를 통해서 꼭 송금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은행은 이용하는 것이
무서운 여기구나.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토시 네팔 친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일반乘用차처럼 생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부르기가 많이 힘들어 자국 친구들이 이용하는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등록된 택시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는 모두 불법 택시에 해당이 되고, 개인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관리법에 접촉이 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 스리랑카 친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미등록 불법 체류자 외국인 친구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체류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는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해서 출입국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모든 범죄 피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 폭력, 사기, 절도 등 18개 범죄와 특별법 5개 범죄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등록 친구라 하더라도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거나 이곳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최근 대구, 안산 지역에서 경찰 복장을 한 외국인 친구들이 경찰을 사칭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집이나 미등록 친구들 집에 직접 방문을 하여 금품을 갈취를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 복장을 입었다 하더라도 문을 바로 열어주지 마시고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여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범죄에 대해 많은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